단순히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대기업의 자회사로 되어 있거나 대기업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대기업의 지원을 받기도 용이하고요. 대기업의 일감을 받기에도 용이하고 대기업에서 사실상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했거나 혹은 대기업의 자회사로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보면 사실상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기업을 믿고 갈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종목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이 딱히 없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드디어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 컨텐츠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쏟는 그러한 시간들을 절약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저의 기준을 통해서 종목을 분석하고 분류한 다음에 분류한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은 정말 괜찮다, 저의 기준에서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뽑은 다음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은 내가 보기에도 정말 좋아 보이네 싶으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직장인분들 직접 또 분석하시려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랴 이런 거 기업 분석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여기 인생 주식 코너에서 제가 그런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주식 랭킹쇼에는 지금 당장 좀 매수에 봄직하다기보다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조만간 주가가 튈 것 같은 종목들이 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다 올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섹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을 추려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주식 랭킹쇼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튈만한 종목이라던가 지금 핫한 섹터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종목을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고요. 인생 주식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주식을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엄밀히 따지자면 주식 랭킹쇼는 관심 종목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 주식 코너는 여러분들이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을 참고하는 데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하시고 저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고 돈을 버셔야 저 역시도 성공하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채널 여러분들 마음껏 공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고 잘 이용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요.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JNTC라는 종목이 오늘 2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갔었는데 재차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나 뭐 좋은 기업이었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정고점 돌파하고 15,000원 위로 급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KC텍이라는 종목이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거의 고점 부근으로는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를 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KC텍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역시도 움직임이 괜찮은데 사실 솔브레인 홀딩스가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솔브레인 홀딩스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솔브레인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TLB 역시도 오늘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도 사실 이제 JNTC처럼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는데 올랐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그랬다가 오늘 다시 재차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25% 넘는 상승도 나왔었는데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TLB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오를 거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32,000원, 3,000원 돌파하는 움직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QRT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계속 신고가 쓰고 있는데 굳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알테오젠 역시도 지금 여전히 신고가 쓰고 있는데 굳이 잘 가고 있는데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시키시고 오일선이나 일봉상
그 다음에 21선 이탈하면 그때 매도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가 쓰고 있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FT 역시도 신고가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삽목의솜이 제가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간 걸 못 보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뭐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눌림 나왔다 지금 다시 신고가 쓰려고 하고 있죠. 추가 급등까지 노려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급등 랠리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드라든지 동아ST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인데 동아ST는 소개해드리자마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아서 뿌듯하네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 HD 현대건설기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2021년도에도 한번 추천드렸었고 20년도 이후에 20년 말 21년 초 이때쯤 추천드리고 22년도에도 한번 추천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대비해서 거의 한 5배, 6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약 6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500%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좀 늦게 제가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 요쯤에서도 한번 추천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8만 원에 샀어도 아마 지금 한 40% 정도? 50% 정도 수익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일렉트릭은 주가가 올해 들어서도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는 그냥 관심 있게 봐라 정도로만 언급을 해드리고 1월 초 정도에만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해 나가시고 대체 종목으로서 효성중공업을 저는 사라고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이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눌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죠.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또 이 섹터를 우리가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매수해도 될지 말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AI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챗GPT라든지 오픈AI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부터 해서 AI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통신망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AI라는 거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통신망 속도로는 이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돌리기 위한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걸 감당하려면 새로운 통신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통신망이라는 거를 바꾸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G니 6G니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딜레이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뒤로 밀렸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시 떠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통신망이나 전력 설비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기업들이 뭐 솔리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관련해서 이 섹터 자체를 좀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유비쿼스라는 종목도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이 통신망을 또 바꾸려면 요거 이전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전력 설비를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돼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 전력 설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전력 설비라는 산업 자체가 수십 년 단위로 산업이 엄청 크게 바뀝니다. 이게 전력 설비라는 게 한번 인프라 자체를 다 바꿔놓고 나면은 이게 막 20년, 30년을 가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한번 바꾸게 되면은 좀 더 세대를 거듭할수록. 근데 중요한 게 이 전력 설비가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적인 교체를 미국에서 한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0년 주기로 교체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막대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안을 집행했고 이걸 가장 먼저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돼야 AI니 4차 산업혁명이니 자율주행이니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자율주행, AI, 뭐 전력설비, 통신망 안 깔리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막 답답하게 그냥 막 통신도 안 터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AI를 하고 자율주행을 돌리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직접 이제 통신 딱 소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IoT 같은 것들로 다 연결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막 렉을 먹는다? 이게 뭐 가전제품 쪽에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쪽에서 만약에 한번 버퍼링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설비나 통신망이 AI의 선제적인 인프라로서 꼭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AI가 부각되고 있는 산업 상황에서는 한 단계 트래픽 증가를 위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 다 이게 커버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만 발생하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설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프라 종목으로서 뜨고 있어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한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김정은이랑 악수도 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때 인프라 종목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남북 경협을 하고 남과 북이 연결된다 그러면 철도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력도 같이 깔고 한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랑 같이. 그래서 철도, 전선 이런 쪽이 주력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때랑 비슷해요. 지금도 이제 인프라 관련주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 그 전력 설비 쪽에서 가장 이제 잔뼈가 굵은 기업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이나 HD 일렉트릭도 물론 이제 중요한 기업이지만 한국에 있어서 3대 전력 기업 중에 하나로 속하는 게 바로 LS그룹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S그룹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지주사인 LS그룹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LS 일렉트릭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을 투자를 고려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이미 날아간 시점에서 세 번째 안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LS 일렉트릭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고점 찍고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확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라든지 투자 메리트는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안 떨어졌다라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안 떨어진 애들이 대장주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가 올라갈 때 이렇게 안 떨어지고 버티는 애들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실제로 효성중공업이 지금 LS 일렉트릭보다도 더 잘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은 좀 덜 가더라도 완전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게 사실이죠. 실적 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LS라는 그룹 자체가 범 LG가에 속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이 그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자체가 LG그룹도 LG그룹이지만 LS그룹 자체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LS라는 그룹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해볼 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뭐 LG라고 하면은 LG 과거엔 휴대폰도 있고 지금이야 가전제품으로도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친화적으로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룹인데 LS라는 거는 전력 설비라든지 막 해적 케이블 깔고 이런 기업이라서 인프라 쪽에 속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뭐 상품으로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개인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LS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굵직굵직한 사업, 국가 단위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한 번 벌어들일 때 수년 단위로 엄청난 이제 수주를 따와가지고 규모가 막대한 비중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요. 근데 이게 사실 재미없을 때는 계속 재미가 없는데 한번 그런 국가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인프라 수요가 나타날 때 수주를 따오게 되면 어마무시한 돈을 쓸어담고 주가 역시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좋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LS그룹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LS 지주사도 좋은데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LS 에코에너지가 있습니다. 얘가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이 바뀐 건데 사실 LS 에코에너지는 주가가 이때 이제 딱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같은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돌파한 요쯤 한 16,000원 언저리 16,000원에서 17,000원 요쯤에서 매수하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19,000원이잖아요. 조금 올라 있긴 한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LS가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000원까지 하단으로 열어놓고 지금은 찔끔찔끔 사다가 18,000원에서 떨어져가지고 14,000원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비중을 많이 실른다거나 이럴 만한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니까 LS 에코 에너지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최근에 상장을 한 LS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죠.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친환경 사업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해 가지고 수요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전력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LS그룹이다 보니까 이번에 LS 머티리얼즈 상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LS라는 그룹을 투자자들이 잘 모르던 사람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엄청나게 수요도 몰렸고 주가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이야 거품이 좀 깨졌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거품이 깨지는 단계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할 만한 단계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LS 에코에너지도 그렇고 좋은 종목이고 매력적인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매수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소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그나마 좀 더 안정감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LS 일렉트릭을 좀 더 주력으로 사고 LS 에코에너지나 LS 머티리얼즈는 좀 더 눈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LS는 지금 요새 지주사가 워낙에 또 강세를 띠기도 하고 저 PBR 관련주니 뭐니 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 PBR 뭐 PBR이 0.5, 0.6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만큼 재산도 많고요. 그룹주 차원에서 LS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S와 LS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보시고 우선 개념으로 보시고 LS 에코에너지와 LS 머티리얼즈를 같이 묶어가지고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켜서 보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4개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LS그룹에서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얘네는 지금 검색식에 포착은 안 됐는데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에서 지금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가온전선 LS그룹 설명하다 갑자기 왜 툭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온전선이 LS그룹 종목이에요. 지금 LS전선의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온전선이 솔직히 이거를 왜 LS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는지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 얘는 LS를 안 넣었을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유는 그런 이유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대주주가 LS전선이고요. 지금 자사주가 이제 한 3% 정도 지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LS전선이 거의 5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S전선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LS전선이랑 자사주를 떼고 보면은 지금 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얘 몸값 시가총액은 2,000억 정도 되고 저는 지금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가온전선을 지금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온전선이 이게 장단점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고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가온전선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얼마 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때 주가 급락했을 때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유증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라는 거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좋게 보질 않아요. 근데 가온전선이 했던 거는 이제 주주들에게 진행하는 일반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좀 악재로서 받아들였고 안 그래도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 회복을 했어요. 이게 이 이면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기존 주주들한테 유증 참여해라 했는데 유증 참여하는 가격대가 10,000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기존 주주들이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얘가 이제 유증을 왜 하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유증을 하는 이유가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지금 부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재무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유보율이 원래 막 거의 1200%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보율이 뭐 850%까지 떡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 2, 3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실적이 좀 쌓이면서 점차 이제 유보율이 이때 저점 찍고 지금 900% 초반까지도 유보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이때 유보율이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부채 비율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원래 한 100% 정도 되던 부채 비율이었는데 150%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총계, 지분 가치가 한 3,200억 정도로 지분 가치도 역시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라는 게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수주가 몰리고 있고 사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되고 AI를 감당하려면 데이터 센터도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러려면 전력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최신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온전선이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또 여기에 인프라에 발맞춰 가지고 그 수요를 맞추려면 얘네도 외형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땡겨 쓰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또 이제 재무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불안 요소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려고 유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치만 하더라도 꽤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이익잉여금도 한 2,600억 정도 있는데 굳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200억인가? 뭐 하여튼 유증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증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하긴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근데 어찌됐건 뭐 지금 얘 이익잉여금 생각하면은 뭐 유증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물론 유증 물량이 좀 터져서 주가를 끌어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산업 생태계 자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부분이라 계속 성장할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유증 물량이 좀 나오는 정도? 그거는 물론 이제 좀 악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주가를 올릴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리스크를 지고 가는 종목들이 한번 튀게 되면은 많이 튑니다. 유통 물량도 그다지 많지가 않고 시가총액이 지금 그다지 크지도 않아요. 시총이 2천억 이제 겨우 넘었는데 2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뭐 조금 지금 한 4, 5%만 주가 떨어져도 1,900억대로 떨어지는 1,000억대로 떨어지는 그런 시총이잖아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대주주가 들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없죠. 이런 종목은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점은 소수의 물량에 의해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는데 유통 물량이 적게 되면 말 그대로 희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수요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회전율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종목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안 팔겠죠. 그러면 유통되는 물량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요. 사고 싶어서 안 달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물량이 적다 보니까 대신 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급락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가온전선 같은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매수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급락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절대 고점에서 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온전선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다지 고점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이제 말아올리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드리자면은 여기에서 1차적으로 요 25,000원 라인대의 지지라인을 받치고 그 다음에 한 22,500원 라인대의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 25,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담는 전략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온전선이라는 종목 자체에도 큰 돈을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액 정도로 25,000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그리고 22,5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한 차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3만원 위로 뚫고 급등하는 움직임을 노려보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전력 인프라 자체의 수요가 워낙에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LS그룹이 강점을 띠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이라 저는 LS그룹이라는 이 그룹을 믿고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단순히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량주라고 해서 시총이 높은 기업은 안정감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시총이 낮은 종목은 좀 좋은 기업이어도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총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의 자회사로 되어 있거나 대기업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대기업의 지원을 받기도 용이하고요. 대기업의 일감을 받기에도 용이하고 대기업에서 사실상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했거나 혹은 대기업의 자회사로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보면 사실상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기업을 믿고 갈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종목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이 딱히 없는 거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LS라는 대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주주가 LS전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선 쪽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종목은 효성중공업, 시가총액이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었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2조를 넘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렸던 현대일렉트릭도 처음 설명드릴 때도 뭐 조단이었고 지금도 수천억, 거의 1조에 가깝거나 조단이었고 지금은 4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단위에 가깝거나 조를 넘어가는 기업들은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뭐 LS는 어떻고요? 3조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2조를 넘어가고요. LS 에코에너지 얘는 5천억을 넘어가요. 비교적 얘가 이제 시총이 좀 작죠.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는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가온전선이 가장 이제 좀 가벼운 종목이고 아직 급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수주를 감안했을 때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23년에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 이게 2023년보다 24년, 25년이 훨씬 더 매출과 이익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주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해가 아닙니다. 23년도는 올해라든지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수주들이 훨씬 더 증가하고 그로 인한 매출 반영이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이익 반영이 훨씬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한 180억 정도 되는 순이익을 기반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2천억이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분 가치도 뭐 3천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명백히 저 PBR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가온전선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이제 훨씬 더 큰 매출과 뭐 일회성 비용 이런 게 나가지 않는 이상 실적이 개선될 거고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이전부터도 계속 꾸준히 매출은 증가해 왔고요. 장기적으로도 어지간해서는 연 단위로 이익 손실을 낸 적이 없는 기업이니만큼 LS그룹의 소형주로서 가온전선의 퀀텀 점프를 올해에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는 3만 원을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만 원을 뚫고 그 위로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한 4만 원, 5만 원 단위까지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만 원을 뚫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뭐 2만 7천 원 혹은 뭐 2만 원 중반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1차, 2차 매수 정도로 해서 분할로 담아 놓는다면 3만 원 이로 급등 랠리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연기금이 조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중심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가온전선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종목들과 다르게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되고 리스크가 좀 큰 종목,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 만큼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 투자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발맞추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업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지금 정도의 주가 상태라면 불안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적 시총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LS 에코에너지도 저는 주가가 지금 주가도 저는 매력적이고 한 단계 더 떨어지면 그때는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소액으로 담고 혹시라도 이제 얘가 18,000원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한 14,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한번 담아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투자를 고려하고 놓칠까봐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가온전선 비롯해서 LS 그룹주들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온전선
가온전선이 여러분들 계좌에서 좀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앞으로도 더 큰 수익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온전선도 그 뒤를 따라서 LS그룹주와 함께 다 같이 급등 랠리 나왔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